31부터 이제 뒤로 쭉 연결이 될 텐데요. 이때 하는 것들은 사실 새로운 건 별로 없죠.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나오는 게 패밀리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응용 가능한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주상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건축으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드리는 예제 파일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네트워크를 끊어서 제가 지금 파일을 드리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끊어가지고, 네트워크 완전히 끊어서.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를 걸고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 파일을 들고 다른 자리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파일이 안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네트워크를 끊고 지금 작업한 파일을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저번 강좌에서 이번 강좌에서 이제, 저번 강좌죠? 저번 강좌에서 올려드린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사실은 무방은 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해볼 내용은 이제 구조 부분에 대한 특히 구조에서도 이 매트 기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매트 기초에 대해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하의 피트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 지하 피트 구성, 그 다음에 이 지하 피트하고 더불어 가지고요, 그 바닥 백은 일람표라든지 이런 도면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층 도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다 이제 도면을 가지고 불러오셔야 되는데, 캐드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강좌 맞네요. 자, 그 DWG에서 제가 드린 도면 중에 구조 폴더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구조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1층 바닥 구조 평면도라는 게 있습니다. 1층 바닥 구조 평면도. 물론 얘도 깔아야 되겠죠. 자, 자동 탐지에서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중심 대 중심 해서 열기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일단 맞추셔야죠. 도면을. 자, 온라인을 이용해서 도면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도면 가지고 오시면 많이 이제 익숙해진 상태시죠. 자, 핀 고정하시고 정경으로 변경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도면이 1층의 바닥 구조 도면인데, 이쪽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빗금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단차. 이렇게 빗금친 부분들은 단차가 있다라는 소리고, 그 단차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없죠. 이 도면을 잘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판 있죠. 이 판에 두께가 없죠. 두께가. 이 판의 두께. 이 판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1층 도면 같은 경우에는 매트 기초 백은도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초 도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초 도면을 확인을 좀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좀 찾아볼게요. 도면을 찾아보면 제가 다른 부분들하고 좀 도면이 섞여 있는 게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있네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1층 바닥 구조 평면도라는 도면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초 백은도라는 게 있죠. 매트. 자,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매트 기초 백은도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도면이 이렇게 바로 열리는데, 이런 도면들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다 뭐 아시죠? 여기 HD 지름이 19짜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철근.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백은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될 때 요 간격은 30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철근은 HD 19.
이게 되셨죠? 자, 해서 이 기초 배근도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배근은 뭐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트의 두께는 보셔야 되겠죠. 매트의 두께. 지금 여기 보시면 매트 두께가 8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800. 그러면 이쪽에 이 레빗 안에서 보이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보이는 이 판의 전체 두께는 800이라는 소리고요. 그쵸? 부분적으로 750짜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 두께는 다 800인데 이쪽에 보이는 부분들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이쪽은 뭐 두 개는 750. 그 다음에 이쪽은 65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유념을 하시고 작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트 도면을 여기다 한번 깔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레빗에서 도면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뷰를 복제를 하시면 돼요. 뷰 복제하셔서 그냥 바로 복제 누르신 다음에 요거 이름을 어떻게 주시냐면, 자, 일단 뭐 이쪽까지는 이름이 다 동일하고요. 뒤쪽에 매트 기초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매트 기초 라고 써주시고 확인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도면을 가져오시면 돼요. 어떤 도면이냐면, 자, 삽입에서 캐드링크 들어가 보시면 매트 기초 배근도라고 있죠. 자, 얘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얼라인으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자, 맞춰놓으신 거 보시면 매트 기초 도면이 이제 깔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형상이 보이시죠? 자, 같은 층에서 두 개의 도면을 이렇게 깔아주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편하시죠. 왜냐하면 캐드 도면을 보시게 되면 계속 도면과 이 모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면을 보시면 좀 불편한데, 이렇게 도면을 두 개를 깔아버리시게 되면 도면이 어디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잘 됐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증이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도면을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매트 기초를 작성을 해 보실 텐데, 매트 기초에서 이쪽은 지금 두께 8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일단 재질을 좀 먼저 만들어 볼게요. 관리해서 재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만드시는 거죠.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앞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땡땡점, 그리고 만드셨으면 확인 일단 누를게요. 일단은 구조만 필요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레빗 도면으로 이동하셔가지고 1층 도면으로 이동을 하셔서 구조로 가보시면요, 여기 바닥이라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용을 해서, 자, 유형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트의 두께가 800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복제해 주시고 매트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매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대문자로 매트 하시고 T80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매트 두께가 800이니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구조부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두께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는 콘크리트 바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지정,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콘크리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기능 펑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구조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외부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바깥쪽에 있는 그냥 슬라브 같은 경우에 내부로도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 확인 누르고 이제 매트를 돌리시면 되는데, 이쪽에 노란색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두운데 너무 노란색이 밝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로 해서 바닥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닥 위로 벽이 이렇게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바닥이 이 벽선까지 딱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요거 여기 보이는 요거 선택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 체크하시고요.
여기 경계선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경계선 이렇게 다 찍어주시고, 경계선들을 몽땅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기를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찍으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도 찍어주시고, 여기 바깥쪽 찍어주시면 다 됐으면, 트림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취소. 자, 트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도 이렇게 트림 해주시고, 이쪽도 트림 하시고, 얘도 트림 하시고, 자, 해서 요 바닥을 싹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됐으면, 곧바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일단 작성이 됐고요. 자, 이 작성된 바닥은 매트 기초에 가셔도 도면은 보이겠죠? 자, 여기도 도면을 제가 전경으로 뺄게요. 지금 빼보시면 이제 확연하게 도면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보이시죠? 확인이. 자,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매트 1층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50이잖아요. 그쵸? 레빗은 바닥이 이렇게 있을 때 특정 부분만 이렇게 깎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바닥 두께를 750으로 바꿔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바닥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바닥을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바닥 선택하시면 여기 상단에 경계 편집이라고 열립니다. 경계 편집. 경계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경계 편집을 눌러주시고 요 영역만큼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죠. 자, 이쪽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도 똑같이 경계 편집하시고 여기는 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셔도 되겠죠.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고 됐네요.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경계를 따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총 두께가 아예 150이 밖으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매트는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요. 구조에서 바닥에 들어가셔서 매트가 지금 T8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유형 편집을 합니다. 800이 아니라 여기를 750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조에서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 두께를 750으로 변경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자, 직사각형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슬라브 두께가 지금 75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레벨 라인인데 이쪽이 800이고요. 이쪽이 750이면 안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단면을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바닥 단면이 보여야 되겠죠. 요만큼 50이 내려가게. 자, 여기서 50을 내려가게 하시려면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빠지는 만큼 마이너스 50이라고 넣으셔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50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뷰를 3D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단차가. 자, 다른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부분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경계를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바닥을 보통 실행을 해서 편집을 들어가서 경계를 선택을 하시고 이 경계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합니다.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고 바닥을 실행하신 다음에 얘를 다시 껴 넣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은 좀 길고 어려운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선택을 해주시고 경계 편집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바닥을 새로 작성할 부분의 경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 클립보드에다가 복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복사. 그리고 얘는 일단 취소건 완료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바닥을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 75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붙여넣기 밑에 보시면 현재 뷰의 정렬이라고 있어요. 현재 뷰의 정렬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경고가 만약에 구조 바닥에 스팸 방향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경고가 뜨는 거는 바닥을 작성을 하시게 될 때 레빗은 요런 스팸 기호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변을. 이거 어떻게 지정을 하시냐면 여러분 바닥에 보시면 이쪽에 스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팸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라인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얘를 선택을 하든 얘를 선택을 하든. 자, 스팸 방향 찍고요.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하시면 바닥이 이제 형성이 되죠. 반드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번엔 이제 이쪽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 텐데 이 부분의 바닥 마이너스 150이니까 800에서 150이 마이너스가 되면 650이겠죠. 자, 일단 구조의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고 유형 편집 복제 하신 다음에 750이 아니라 650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두께만 바꾸시면 되겠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리고 경계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작성을 하실 때는 이쪽에 있는 기둥 부분까지 다 작성을 해주셔야죠. 자, 이렇게 이게 사실은 뒤쪽 주차장 슬라브인데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150이라고 넣어주셔야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졌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바닥의 작성이었고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지하 피트 부분에 대한 작업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매트 기초에 들어가 보시면 매트 기초 도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차가 있는 거죠.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 있는데 요 도면이 잘못 들어간 거죠. 그죠? 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걸 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시면 도면이 맞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좀 잘 그리는 사무실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보신 도면 중에 저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레벨 잡으실 때 계단 단면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 계단 단면도 도면을 열어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도면인데요. 이쪽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이제 이런 피트 공간이 이렇게 있죠. 지하에 피트 공간이 있고 이 피트 공간에 밑에 쪽으로 이렇게 슬라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흙막이 벽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편집 모델링을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지하이기 때문에 단면을 보시면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도면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 계단 단면도라는 게 있죠. 계단 단면도 보시면 지금 구조에서 작성된 바닥이 지금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자, 이 도면도 정경으로 제가 바꿀게요. 계단 단면도가 있으니까 이 단면도를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단 단면도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뷰 복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도면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상세 복제를 하셔야 돼요. 상세 복제. 그러면 도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복제가 됐고요. 자, 복사된 이 도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 세 가지를 바꾸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분야. 그다음 두 번째가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작업자.
이 부분을 지정을 바꾸셔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일단 도면을 선택을 해서 분야를 구조로 변경을 해주시고, 뷰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단 단면도 복사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작업이 되면 여러분이 작업을 보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복사본이라는 건 지워버리고요. 뒤쪽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는 이니셜을 넣으시면 되겠죠. 지금 저는 스트럭처에 레빗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류해 보시면 기준 도면이 아니죠. 얘는 복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복사된 얘를 모델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자 지정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뷰를 제가 원하는 자리에 딱 끌어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작성 같은 경우는 볼 텐데, 일단 바닥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해서 레빗 도면 일단 이쪽 1층 바닥 구조도에 가셔가지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을 요렇게 끊으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바닥을. 자, 해볼게요. 자, 이쪽에 바닥 선택하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경계 편집 눌러주신 다음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안쪽 벽을 이렇게 선택을 이용을 해서 안쪽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세 군데를, 그 다음에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있었죠. 스플릿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 라인을 스플릿 라인 S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얘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를 딱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잘라주시고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이쪽 피트 부분의 바닥을 이제 완전히 딱 드러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계단 단면도에서도 나오는데 이 지하 부분에 슬라브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 지하부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요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요 형태가. 왜냐면 이쪽에 흑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진, 얘는 통으로 잡으셔야 돼요. 통으로.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벽은 기본적으로 수직이죠. 벽은 이렇게 사선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빗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걸 다 하시고 다음 진도에 나오는 이제 뭐 메스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해결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통째로 내부 편집 모델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바닥은
작성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뷰의 범위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현재 뷰 범위는 하단부가 지금 00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될 거는 여기가 1층 레벨이면 지하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깊이가 거의 1800 이상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하 구조물을 다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얘도 무제한, 얘도 무제한. 자, 여기서 무제한을 걸어주시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층 레벨일 때 이 뷰의 범위가 하단 쪽으로 무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다 보이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 구조에서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두께 800짜리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도면상에서 아까 1800, 1900이죠? 자, 마이너스 19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뷰가 보이죠. 그런데 같은 평면에서 보이긴 하지만 계단 단면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한번 해볼 텐데, 요거는 이제 뷰를 3D 상태에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3D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구조에 보시면 뒷줄에 여기 구성 요소 보이시죠? 구성 요소 하단에 네오 편집 모델링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 자, 이쪽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시냐면 바닥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죠. 바닥을 선택을 해서 이쪽에 있는 바닥이랑 한 번에 묶어버리면 되니까, 자, 바닥 선택하신 다음에 뭐 흙막이 벽, 뭐 아니면 구조 벽으로 할까요? 그냥 바닥벽으로 할게요. 바닥 벽체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나중에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입을 할 텐데, 자, 보세요. 이제 수입을 선택을 해서 경로를 선택을 하실 때 요렇게 하시든지, 이게 1번 아니면 요렇게 찍으셔야 돼요. 요게 2번. 절대 이걸 먼저 찍고 여기랑 여기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입이라는 명령은 처음에 사용자가 찍는 경로에 대해서 작업면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계단 단면도라는 도면에서 여기 형상을 딸 수가 있어요. 절대로 수입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단면의 모양을 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입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스케치와 선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형상이 있기 때문에 경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경로 선택하시고 첫 번째 시작 모서리,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경로. 자, 이렇게 경로 지정을 해주시고 됐으면 완료.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형상을 볼 수가 없죠. 여기서는 계단 단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을 이렇게 딸 수가 있죠. 자, 라인을 이용하셔서, 아니면 여기 선 선택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겠죠.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찝어진 라인들은 전부 다 트림으로 이제 묶어버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재료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별이라고 지금 재료가 나와 있죠. 여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콘크리트 지정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상이 지금 완성이 됐죠. 다 됐으면 여기를 안 막는 이유는 이 상단부에 들어가는 벽이 요 밑에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막지 않습니다. 자, 모델 완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형상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여기 있는 이 바닥과 얘를 만약에 하나로 좀 묶어버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형상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상 결합. 형상 결합을 이용을 해서 바닥 부분과 그 다음에 벽체 이렇게 묶어주시면 하나로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조인이. 물론 진짜 조인이 된 건 아니고 그래픽 상으로 조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픽 상으로.
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단면에서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제대로 맞는지. 자, 두 번째 보실 내용 부분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슬라브 엣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쪽 부분의 두께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두께를 재서 지점 넣어봐야 되겠죠? 자, DI라고 명령하시고, 라인에서 정점을 딱 찍어보시면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이죠. 자,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어딜 가서 하셔야 되냐? 패밀리 여기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 프로파일 열고 보시면, M 슬라브 모서리 두껍게. 라는 게 보이시죠? 영문판에서는 M 슬라브 모서리 엣지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눌러주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3개가 뜨게 되는데, 3개 중에 아무 사이즈나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복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사이즈는 가로를 먼저 써주시고, 뒤에 세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00이라고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0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 하시고요. 사이즈는 1000에 200.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집어넣으실 때는 3D로 뷰를 틀어가지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구조에서 바닥을 눌러보시면 여기 슬라브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자, 슬라브 모서리, 그 다음에 유형 편집, 복제 하셔가지고 사이즈 쓰셔야죠. 1000 곱하기 200 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1000에 200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콘크리트 지정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 경계선 보이시죠? 요 경계선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경계선만. 그런데 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탭했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잘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수동으로 직접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해볼게요. 자, 선택해 주시고,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으면 이제 ESC 2번 누르시고, 자, 지금 슬라브 모서리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에 지금 중첩이 아마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요 부분은 형상 결합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직접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이 싹 됐죠. 자, 요렇게 패밀리까지 적용을 지금 패밀리 적용까지 했는데요. 단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이상 없는 거 확인되시고, 그러면 요런 부분들은 모델링을 어떻게 할까요?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진짜로 모델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 모델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런 부분들 어디냐면 여기 버린 콘크리트 있죠? 요런 부분들,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델링을 직접 하셔야 돼요. 모델링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모델링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보통은 이제 도면으로만 표기를 합니다. 이 안쪽 밑에 부분, 뭐 잡석 다짐이라든지 버림 콘크리트라든지 요런 층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에 대한 모델링 작성이 완전히 끝났죠. 바닥. 그러면 이제 벽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벽체를 만드실 때 도면을 좀 보시게 되면, 도면을 보통 이제 구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도면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도면이 나오면, 이쪽에 여기 있네요. 월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월 리스트. 보시는 것처럼 벽체 일람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면을 열어서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월 리스트를 참고로 해서 벽체 유형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시게 되면 CW1, CW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장을 열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쓰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층으로 이동을 하셔야죠. 1층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를 한쪽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구조에서 벽을 선택을 합니다. 구조에서 벽을.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보시면 일반 200이라고 있죠. 일반 200.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구조 탭에서 벽체를 형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깊이로 나와요. 깊이로. 그래서 처음에 작성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기를 높이로 변경을 하시고 2층에다가 구속을 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한 개를 이렇게 싹 그려주시면 돼요. 벽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여기 지금 CW1이 두께가 200이죠. 차이가 없죠. 뭐 이형은 차이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셔야 되겠죠. 벽을 선택을 일단 먼저 하시고 유형 편집을 합니다. 유형 편집. 그 다음에 복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을 입력을 하실 때는 1이라고 먼저 쓰셔야 돼요. 그리고 CW1이 되겠죠. 앞에 들어가는 이 1은 자, CW1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는데 앞에 들어가는 요 1은 1층이라는 레벨이죠. 레벨 1층.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CW1이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CW1이라고 이름을 연기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200이거든요. 자, 편집에서 200 맞죠? 재료만 콘크리트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 여기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벽체 유형이 딱 들어갔죠. 자,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프로젝트는 벽이 두 개가 150 아니면 200 딱 두 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CW2도 200, 3, 4도 200이죠. 그 다음에 W1까지 200이죠. 그러면 벽체의 개수를 먼저 좀 쉬어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객체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를 이렇게 둘, 셋, 네 개. 자,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복사하신 다음에 이 객체를 선택을 해서 자, 이거 뭐지? 이거 그래프 에러 뜬 것 같은데? 자, 복제를 먼저 할게요. 그냥. 자, 얘는 앞에 있는 이름을 2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보시면 1CW2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거 유형 편집 복제 두께는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넘버만 다시 매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유형 편집 하셔서 복제 하셔가지고 4번이죠.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유형 편집 그리고 복제 아이고 두께가 아니라 복제죠. 자, 복제하셔가지고 얘는 W1이에요. 그러면 앞에 C만 이렇게 딱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됐으면 얘는 그냥 유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다음 벽체도 한번 제가 봐볼게요. 다음 벽체. 자, 여기 보시면 도면에 보시면 다음 벽체도 보면 다 200인데 여기 이제 150이 나오는 게 W0 200, W0A 150, CW2A가 150이죠.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구조에서 벽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벽을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 놓은 거 쓰시면 되겠네. 구조에서 벽체 눌러보시면 여기 CW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자, 뷰 선택, 객체 선택 해주신 다음에 얘를 유형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복제 1층에다가 W 숫자 제로죠. 뭐 벽 두께는 바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복사를 이렇게 하셔야죠. 자, 복사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에 복제 하셔가지고 1W0A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께가 바뀝니다. 자, 여기 두께는 150으로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객체도 선택하셔가지고, 복제. 1CW2A죠?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제했으니까 두께를 바꾸셔야죠. 이렇게 됐네요. 됐으면 얘도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벽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벽을 한번 그려볼 텐데, 벽을 작성을 하실 때는 구조에서 이제 처음에 레빗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둥이 먼저일까요? 벽체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기둥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일단 벽은 유형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거고, 기둥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둥도 지금 만들어 놓을게요. 아마 오늘은 유형 만들고 하면 시간이 얼추 다 갈 것 같은데, 자, 기둥 같은 경우에도 도면이 있어요. 자, 도면을 제가 열어볼게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구조부에서 어떤 도면을 보셔야 되냐면, 기둥백은 일람표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열어서 보시면, 자, 이쪽에 도면을 좀 보여드리자면, 기둥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크게 따지면 한 6개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죠. 기둥도. 자, 얘도 똑같이 유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복제를 하셔서. 기둥 가져오실 때는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패밀리 로드. 이쪽에서 구조 기둥에 들어가 보시면, 콘크리트라고 있죠? 자, 콘크리트 직사경 가져오시면 되고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 벽체 하셨던 것처럼. 기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이로 들어가죠? 자, 높이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요거를, 사이즈를 변경을 합니다. 자, 유형 편집하셔가지고, 복제. 1층이니까, 1C1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00에 300이죠. 가로를 1000으로 보시고 1000,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 지금 여기 나오지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 사이즈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를 두 번째. 그러니까 B 곱하기 H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쪽에서 이제 사이즈 됐으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유형에 맞춰서 기둥을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네요. 자, 선택하시고 카피해서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C2 같은 경우는 C1과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서 얘는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C2라고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500이 300이에요. 그래서 복제 1C3 하셔가지고 가로 500에 30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600에 300이네요. 자, 여러분 도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복제 하셔가지고 사이즈가 가로 600에 그 다음에 세로 300 맞죠? 확인. 그 다음에 다음 기둥은 WC1이라는 기둥인데요. 자, 이것도 WC1 이렇게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700 곱하기 200이 되겠죠? 20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1A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7층까지가 동일한 기둥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 이쪽에 있는 기둥은 1층만 이거, 2층만 이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작업을 정석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각 층별로 지금 기둥 이름을 바꿔가면서 들어가니까요. 자,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둥의 이름은 자, 복제하셔가지고 자, 1, 그 다음에
C1A가 되겠죠. 1층에 C1A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가로 40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550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얘는 지우시면 되죠. 2층 가서 새로 만드시면 되니까 기둥을 여기다 일단 집어 넣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뷰 템플릿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시면 안 보여요, 기둥이. 그렇죠? 그래서 색상을 여기 단면에다가 집어넣으셔야지 좀 보기가 편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 VV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VV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구조 기둥 보이시죠? 구조 기둥에서 잘라내기 패턴에 여기 재지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단면 설정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 채우기를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이렇게 딱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해주시면 기둥의 단면이 좀 더 변경이 됐죠. 자, 얘 제가 지울게요. 자, 이쪽 기둥까지 아마 집어넣으시면 오늘은 이번 강좌는 끝날 것 같은데, 기둥 한번 넣을게요. 자, 기둥에서 C2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C2 선택하시고, 안 맞아요. 이렇게 못 맞추면 한 번에. 자, 밖에서 찍으셔가지고요, 온라인을 이용해서 기둥의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온라인을 사용하시고, C1하고 C2는 사이즈가 동일하니까요, 얘를 복사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의 기둥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C1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쪽은 지금 C3라고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이게 기둥 태그입니다. 기둥 태그. 자, 구조 기둥에서 C3 똑같이 바깥쪽에서 설정하시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온라인을 사용하셔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WC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조에서 기둥 WC1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자, 온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기둥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4가 2개, 그 다음에 C1A라고 하는 게 하나. 자, 구조에 기둥 들어가셔서 C4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거는 복사하시면 돼요. 기둥은 어차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평행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를 해서 맞추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어넣으시고 유형만 바꾸시면 되겠죠. C1A라고.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의 자리를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3D상에서 보시게 되면 기둥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총 기둥의 숫자는 선택을 해볼게요. 쭉 긁어서 선택해보면 9개. 특히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 있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붙이시면 안 돼요. 바닥에 지금 붙이시게 되면 2층으로 복사를 했을 때 간섭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2층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요번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하고 기둥 부분까지 이제 작성을 해 보셨고요. 요거는 다음 강좌가 진행되기 전까지 최소한 2번 이상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려보시고, 연습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익숙해지시는 거고, 특히 이쪽에 이제 피트 부분, 모델링 같은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막 대충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이 방법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앞으로 나오는 프로젝트에서 피트 부분에 나오는 이런 그 엘리베이터 부분의 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강좌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강좌는 이제 2층에 벽체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호 작성해서 구조부를 이제 한 층을 완성을 하는 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